반갑습니다. 틈틈이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로봇이 경찰을 대신하는 세상.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으신가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바로 나이트스코프, 티커는 KSCP인데요. 이 회사는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한 곳입니다. 근데 이 기업 정말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보안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가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거 투자자 돈만 태우는 위험한 도박 아니냐는 아주 날선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체 왜 이 나이트스코프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인지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실체를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그 시작은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나이트스코프라는 회사가 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스코프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사실 이 회사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전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욕구는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책임져야 할 기존의 인간 경비 시스템은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사람은 구하기 힘들죠. 그리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 이 거대한 시장에 생긴 빈틈을 나이트스코프가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이트스코프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을 내놓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 경비원을 로봇으로 바꾸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려 100만 대의 로봇을 쫙 깔아서 이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겁니다. 그럼 이 로봇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분석해서 심지어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술로 아예 보안이라는 개념 자체의 판을 바꾸겠다. 뭐 이런 엄청난 포부인 거죠. 물론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돈을 못 벌면 말짱 꽝이죠. 결국 기업은 수익을 내야 생존하니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이트스코프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지금부터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그 수익 구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트스코프 하면 그냥 돌아다니는 로봇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업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순찰하는 자율 보안 로봇, 이걸 ASR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대학교 캠퍼스나 큰 공원에서 파란색 기둥 보신 적 있으세요? 위급할 때 누르는 거요. 바로 그 비상통신장치, ECD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움직이면서 순찰하고 다른 하나는 한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안전망이 되어주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회사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마스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 Machine as a Service, 우리말로 하면 서비스로서의 기계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객한테 수억 원짜리 비싼 로봇을 사세요 하고 파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매달 얼마씩 구독료를 내면 로봇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자체를 빌려주는 겁니다. 딱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보안업계의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 DVD를 하나하나 사서 소장하는 게 아니라 월정액 내고 보고 싶은 영화 마음껏 스트리밍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이 마스 모델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양쪽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고객,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목돈 들여서 비싼 로봇을 사는 부담이 확 줄어들죠. 이걸 전문 용어로 초기 자본 지출, 즉 캐펙스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매달 나가는 운영 비용, 오펙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 훨씬 가볍게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 그냥 확 낮아지는 거죠. 그럼 나이트스코프는 뭐가 좋을까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그토록 열광하는 구독 경제 모델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싸한 비전이 정말 돈이 되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매출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죠. 2025년 1분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성장했고요. 3분기에도 2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우리 나이트스코프 서비스가 필요해요 라는 수요가 진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꾸준히 한다는 건 이건 정말 강력한 긍정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2월에 받은 페드램프라는 인증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이에요. 비유하자면 동네 맛집이 갑자기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것과 같아요. 이 인증 하나만 있으면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 예를 들어 국방부, FBI, 나사 같은 곳에 전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리패스를 손에 쥔 겁니다. 군사기지나 정부 청사 같은 보안이 생명인 어마어마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그 효과 정말 바로 나타났습니다. 배드램프 인증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딱 한 달 동안에요.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4억 원이 넘는 돈이죠. 이건 그냥 계약 한두 건이 아니라 회사의 판매 동력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정부 인증 효과가 진짜 있구나, 공공부문에서 계약이 터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정말 심각한 리스크들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상당한 의심. 이게 회계 용어로는 고잉 컨선 이슈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이 보기에 이 회사 앞으로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경고,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아니, 매출은 잘 성장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끔찍한 경고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적자 때문이에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5년 3분기에 310만 달러를 벌었는데 쓴 돈을 빼고 나니 손실이 무려 950만 달러입니다. 번 돈의 3배를 까먹은 거죠. 한마디로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비교도 안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례가 유망하고 성장성이 좋아도 당장 쓸 현금이 마르면 기업은 그냥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상황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본업인 영업활동으로는 2,210만 달러의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재무활동 때문입니다. 주식을 계속 찍어서 시장에 팔아 3,120만 달러를 끌어온 겁니다. 이걸 외부 수혈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계속 밖에서 피를 공급받아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위험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꼭 아셔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2024년에는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50개 주식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주식병합을 했습니다. 보통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이 하는 조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똑똑한 돈이라고 부르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15%도 채 안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주식의 가격이 회사의 실적이나 가치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나 불안감 같은 심리에 따라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동시에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리스크.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첨예하게 맞서는 나이트스코프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6년에 항방을 가를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은 2026년 하반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가 등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차세대 로봇 K7입니다. 회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정부 계약을 최대한 따내면서 버틸 총알,
즉 현금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이 K7을 딱 출시해서 모든 걸 뒤집어 보겠다는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 K7은 그냥 단순히 기존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품이에요. 기존 로봇들이 쇼핑몰이나 주차장처럼 잘 닦인 평지에서만 다닐 수 있었다면 K7은 험한 비포장도로나 아주 넓은 지역도 거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국경지대나 드넓은 군사기지, 태양광 발전소 같은 이전에는 진입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로봇 자체의 효율도 높여서 이 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적자 문제를 해결해줄 핵심 카드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이트스코프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계속 주식을 팔아서 외부에서 돈을 수혈받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이 K7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통해 우리 이제 스스로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시장에 똑똑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과연 그들의 원대했던 기술적 비전이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고 손에 잡히는 수익이라는 결과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차세대 로봇 K7. 과연 이 로봇은 나이트스코프를 벼랑 끝에서 구해낼 구원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헛된 희망으로 끝나게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본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